안녕하십니까. 구형식의 취재 수첩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겨 있는 명태균 녹취록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기억을 해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의 항복판에서 제기된 고발사주 사건인데요. 오늘은 고발사주 사건의 공익 제보자였던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앤 컴퍼니 대표와 그 사건을 처음 특종 보도했던 전혁수 KPI 뉴스 기동취재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두 분을 기다렸던 분들이 좀 많은데 시청자들한테 좀 인사,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늘 오마이TV에 나올 때마다 너무 막 즐겁게 방송하고 와서 예. 언제 불러주시나 저도 역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사건으로 또 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네.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도. 네, 안녕하세요. 전영수입니다. 이게 오마이TV 아마 두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취재해서 할 테니까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두 분이 정치 검사라는 책을 냈어요. 뭐 제가 이 가져왔고 그다음 저도 다 이 책들을 좀 두껍긴 하지만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제가 읽었는데 고발 사주 사건의 전말이 담긴 책인데요. 이 도발적인 책 제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정치 검사라고 아주 도발적인 제목을 지으셨던데. 이 제목을 사실 제가 공저자인 전혁수 기자님과 네, 많은 상의를 했지만 제가 이거를 막 밀어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밀어붙였던 이유가 네. 사실 이 공천 개입 사건에 준하는 이제 고발 사주 사건, 총선 개입 사건, 그렇죠. 예. 대검찰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음. 이 법정 선거 기간에 야당에게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장 접수만 해라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도대체 어떤 단어들로 이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고발 사주라는 이런 제목도 있었고 하지만 단순히 이제 고발 사주라는 그 한 단어만으로는 이 정치 검사들을 다 아우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면으로 드러내자. 그들을 지칭할 다른 명사를 못 찾았어요. 아, 저는 아주 뭐 적절하고 날카롭다 이렇게 날카로운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정 기자님 구현을 동의하셨어요? 뭐 얘기했을 때 제가 반대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갖는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부제에 반드시 고발사주를 넣자.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이제 누가 고발사주를 덮었나라는 게 원래 부제로 가게 된 거고요. 그렇죠, 예. 요 책 디자인을 조성은 씨가 했어요. 근데 이 디자인의 의미가 좀 있는데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아주 심플한 디자인인데요. 네, 심플하지만 제가 이 디자인을 했던 이유가요. 영정 사진입니다. 네, 영정 사진을 모티브로 해서 이 빨간색 정치 검사. 왜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거 막 키웠어야 되지 않느냐. 제 책 팔려면 막 제목 크게 써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조종을 울릴 때도 되지 않았나 하면서 이 책이 나오고 읽히고 공감을 얻고 다시 이 사건이 어떤 정당한 판결을 받았을 때는 더 이상 이 정치 검사들이 이제 고위직에 차지해서 저희들과 이 사건의 당사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조롱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기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검사한테 조종을 울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정 사진. 네, 이런 영정 사진을 네. 편집하신 거군요. 네. 예,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두 명의 전직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사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고발 사주 사건을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범죄라고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은 정치 검사가 무슨 짓까지 하는지를 모두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 부분들이잖아요. 좀 이런 추천사는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추천사 받을 때 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둘이 이제 아, 누구를 어떻게 몇 명을 모실 거냐를 두고 저는 주로 언론인을 하자, 아, 정치인을 하자 주로 갖고 해서 저희가 균형 있게 둘둘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전 장관이죠. 추미애 전 장관이 쓴 이 추천사 내용이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추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지금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실제로 주도를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 징계 내용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그 감찰이나 징계했던 사안이 없었으면은 이 사건 수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됐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추천사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고발 사주 사건을 공익 신고하게 된 어떤 계기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이 법정 선거 기간 안에 야당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던 그 의도 안에 수많은 기자들과 PD와 이 언론인들이 그 어떤 공격 대상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많은 이제 소개를 할 때 많이 쓰는 표현들이 이 책은 그리고 이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예고편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할수록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김건희와 이제 최은순 씨의 두 사람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도 이 고발장 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취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언론인들을 이제 압수수색하고 탄압하고 그들이 원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막 어떤 뭐 기획 수사라고 이제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은 꼭 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징계 당사자였던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과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계기가 됐던 조국 장관의 이야기도 있지만 반드시 언론인들 또 어떤 그런 분들의 의견도 반드시 구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런 추천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고발 사주 사건이 21대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에 2020년에 이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이 김웅 당시 이제 후보에게 보낸 고발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고발장에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그다음에 윤석열 장모의 범죄 행위, 한동훈의 검언 유착 의혹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뭐 얘기하고 다니는 야당 정치인들을 고발하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 정치검사 책을 보면 조성은 대표가 2021년 5월 초에 여의도에서 이제 전혁수 당시 뉴스버스 기자였죠. 그때는 제가 소속이 없었습니다. 아 없었나요? 네. 아. 그때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김웅 의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기억해낸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출발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책을 맞습니다. 보니까. 그럼 그 전까지 조 대표님은 그 김웅 의원한테 받았던 그 고발장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고 사실은 제가 그 텔레그램이라는 그 메신저를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설치를 하게 된 것도 이미 공개가 됐었지만 김웅 전 의원이 저에게 텔레그램 쓰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메신저 자체를 그냥 삭제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이라는 이제 메신저가 서버에 주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계정이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앱 설치가 삭제가 되더라도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재설치를 하거나 계정을 이제 살리면은 이제 그 대화들이 영구 삭제를 하지 않은 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그
우리 그 전혁수 기자와의 식사가 5월이었다면 4월 정도에 제가 뭐 다른 여러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재설치를 하면서 그때 이제 다시 상기가 되었던 거였어요. 예, 네. 그 한동안은 한 1년 반은 제가 거의 당 생활을 아예 안 했었던 시기여서 사실은 좀 잊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혁수 기자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정 기자가 이제 2021년 9월 2일부터 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시리즈를 이제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게 사실 고발 사주 사건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전 기자님은 그때부터 이게 검찰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만났을 때로 좀 돌아가면 네. 그때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채널 A 사건 검언 유착 의혹이죠. 음, 별 문제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좀 했었어요. 별 문제가 그때까지만 없다. 해도 네. 뭐 기자랑 검사랑 얘기도 할 수 있지 그죠,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무래도 저는 기자고 이제 조성은 씨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대체로 아무래도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막 나온 직후였는데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요. 예. 이런 얘기를 묻길래, 아니 뭐 지금 상황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보여줬고,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아 이게 좀 문제인데 말대로 사실이라면 내가 검찰에서 온 게 맞나 이제 고민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7월 달에 조성은 씨가 저한테 그 대화방 캡처 파일을 다시 보내줬고 거기서 손준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준성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법조인 딱한 대관에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검사였고, 지금 검사 이름 중에 손준성이라는 건 딱 한 사람 있는 거죠? 법조인 네, 대관 법조인 대관에 나오는 전체에서 손준성이 단 한 예. 명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검찰에서 온 서류고, 그러면 이거는 이 고발장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완전히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고발장, 그 측근 한동훈 그리고 부인 김건희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고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공작인 동시에 이건 검찰권 남용이다. 이 결론을 내리고 취재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조성은 대표가 김웅 의원한테 받았던 고발장이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하고 거의 똑같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고발 사주라고 하는 사건명이 프레임이 붙은 거고. 근데 이제 뉴스버스 보도하고 거의 동시적으로 조성은 대표는 대검 감찰부 등에 공익 신고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국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끝까지 공익 제보자라는 신분을 전혀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신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그 하루 전날의 대화도 역시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아. 이제 이 책에서는 담지를 못했지만 거기서 살펴보면 저희끼리 권익위에 이제 뭐 공익신고를 하러 갈 것이냐, 뭐 그러면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면 너무 늦다. 이게 보도가 나가면은 이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언제 그 권익위에서 60일 안에 이거를 그렇죠. 언제 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막 저희끼리 이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익신고자 관련한 법안을 막 새벽에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네. 이제 알려진 바와 달리 공익신고 대상 기관들은 꽤 많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감찰기관, 그리고 뭐 어떤 국회의원의 신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권익위를 포함해서 어떤 기관의 꼭 어떤 뭐 개별 기업의 감찰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감사 기관 이런 것도 이제 공익신고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던 거는 이제 그 저의 판단이었습니다만, 이거는 감찰로 해야 돼. 왜? 고위 검사들의 굉장한 내밀적인 비리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 기관에서 수사를 하던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그건 굉장히 금방 폐쇄가 돼서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게 내부의 감찰이라는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막 우겨가지고 그 다음 날 제가 막 감찰부에 대검찰청에 적진을 돌격을 한 셈이 됐죠. 근데 원래 사실 검찰 내부 감찰이 그렇게 성공적인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마침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감찰부장이 한동수 부장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도 조사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간 거죠.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보도와 관련돼 가지고
그때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성원 대표를 향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들 들었을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깎아내려요. 네. 야, 근데 이게 참. 그 공익 제보자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 기자회견 후에 뭐 이제 뭐 각종 뭐 변호사들부터 시작해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뭐 언론에 뭐 제보를 한 사람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엄청 많이 썼는데 네, 네. 조성은 씨가 저희한테 준 거는 이제 텔레그램 캡처를 준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공익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발장을 나중에 고발장을 이제 준 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은 정말 제가 조금 더 머리 회전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여러 선거를 치르다 보면 항상 왜 이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이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뭐 프레임 전환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역공을 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걸 제가 너무 오랜 기간을 봐왔기 때문에 아 이거 보도 나가면은 그 우리 그 한동수 감찰부장님은 뭐 우편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저희 맞아요. 막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면 더 이상 저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거는 반드시 이 온전한 증거의 상태로 빨리 우리 그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어야 된다 하고 제가 막 거의 대검찰청 감찰부를 금요일 저녁 7시에 쳐들어가다시피 들어가서 막 했죠. 근데 그게 좀 급박했던 게 사실 저희가 보도를 좀 약간 강행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 전화를 해서 통보를 좀 했어요. 근데 조성은 씨가 좀 많이 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침착하더라고요. 어디까지 김웅이 인정해? 막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또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때는 나름 되게 좀 신속하게 빠르게 네. 합도 잘 맞고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제 평생 제가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뭐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그날이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그 본능적인 위기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에 거의 준한 거의 그 생존에 가까운 그 판단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도 그때의 목소리를 제가 다시 들었거든요. 네. 너무 침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더 낮아. 더 낫죠. 그러니까 그래 뭐 이러면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한 건 인정을 해. 뭐 하면서 제가 왜냐면 그 다음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그거부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보도로 막을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을 딱 들고 나서는 제가 아 이제는 싸움의 방법을 고민을 해야겠다 하니까는 제가 흥분보다는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도 저를 발견했던 시간이었습니다.